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구석 평생학습TV 행복충전사 이상국 강사님과 함께 1부에서는 부부 소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강사님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다솜 씨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결혼하면 왜 남편이라고 생기잖아요. 네. 남편이 생기면 보통 뭐 쉬는 때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이래요. 남편을 남의 편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남들 앞에서 늘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꿀팁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사님의 유머로 소통하고 행복에 빠지다 2부 강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출래 불출래라고 하죠. 계절의 봄은 왔는데 마음의 봄이 아직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지금 이제 3월에 마음의 봄도 함께 왔으면 좋고,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는 점을 가지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상대가 소통되지 않은 거죠. 동의보감에 그런 게 있잖아요. 통하면 피가 통하고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되지 않는 거,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뭔가 자꾸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조금 전에 뭐 촬영을 끝내고요, 이리 오는데 자동차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방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참 많구나 싶은데, 우리 그런 고민하죠. 건망적과 치매의 차이는 뭘까라는 고민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공금에서 하시는 한 할머니가 경천대를 한 번도 안 와보신 거예요. 그래서 경천대를 한번 가보고 상주시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택시를 잡았어요. 그러나 좀 돈을 쓰려고 마음 먹고 딱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 가자고 했는지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까먹은 거죠. 그래서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기사 양반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어머, 언제 타셨어요? 예, 이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입니다. 때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핸드폰 전화하자. 친구야, 그래, 잘 지내지? 어디서 보자고? 잠깐만. 나 핸드폰이 어딘지 모르겠어. 핸드폰이.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인가? 이러면 치매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모든 것들 다 기억하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때로는 잊어버리는 거, 좋은 것들만 가져가는 거,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대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저 산을 보면서 풍경이 참 아름답잖아요. 아니면 경천대도 괜찮죠. 경천대 저 땅이 전부 원래는 내 땅이었는데 내가 평생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 땅이 내 땅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원래 내 땅이 아니었어. 그런데 올 때마다 경천대 이건 내 땅이야. 관리는 시청에서 해주는 거지. 깨끗하게 놨어.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하면 저 땅이 내 땅일까요? 남의 땅일까요? 소유는 마음속에 있는 거래요. 소유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늘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죠. 남편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남들 앞에서 내 편을 만드는 방법, 남들 앞에서 늘 내 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게 충북 영동이라는 곳으로 전원주택을 한 개 지어서 내려오셨어요. 충북 영동에 가깝죠? 충북 영동이라는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내려오셨는데, 또 형님만 내려오신 거예요. 형수는 맨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이 농촌에 내려서 오니까 조금 무료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오면 좀 편안하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 생활을 하고 농사일을 안 하다 보면 좀 무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일당으로 그냥 가서 농사를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포도농사를, 모동이라고 와서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원 주인이죠. 원 땅을 가진 주인이 몸이 좀 안 좋아하셔가지고 이 형님 보고 이 포도농사를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또 이게 일이 생기니까 건강도 좀 회복되면 좋았어요. 그래서 참 농사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도 없었지만 참 열심히 했습니다. 농사 잘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 수확을 해서 이게 새벽 경매장이죠. 경매장에 내니까 사실 모동포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박스에 그때 당시로 한 7,500원인가 8,000원 정도 했대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 8,000원 정도 하면요, 박스 값 떼고 뭐 물류비 떼고 농약값 떼고 뭐 이렇게
떼고 나면 사실은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던 와중에 이 포도가 이렇게 남부지방부터 먼저 이렇게 익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쪽이 포도가 좀 가격이 좀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형이 포도를 한 200박스를 따가지고요, 강원도 원주까지 가진 거예요. 밤에 낮에 따서 포장하고 쉬지도 못하고 딱 박스를 해서 여기서 충북 영동에서 원주까지 가려면 성룡차로도 3시간 걸리지만 화물차로 가면 빨리 못 가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경매는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경매를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박스당 2만 원씩을 받은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올라가서 경매를 받으니까 굉장히 보상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내려와야 되는데 집에 빨리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경매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그 형수님이 차 소리가 들리니까 버선발로 막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잠도 못 자고 새벽을 달려서 다시 또 내려오니까 배도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새벽 막 쫓아나왔죠. 쫓아나가고 뭐라 그래요? 고생했으니까. 형수 딱 한마디 하잖아요. 얼마 받았어? 형님이 살아 돌아온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형님이 고생한 게 중요하잖아요. 단지 얼마 받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 그러니까 2만 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에이 뭐 받을 만큼 받았어. 뭐 멀기나 하지 뭐 이런다고. 그러면 형수가 무슨 말이지? 자기야 빨리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해놨어요. 힘들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두 마디가? 지금 이야기해라. 지금 이야기 안 하지 않으면 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너. 이런 식으로 협박을. 얼마 받았냐고 제발.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운전을 10시간을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오도록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받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에이구 뭐 힘들지 뭐 받을 만큼 받았어. 뭐 한 2만 원 받았어. 기분 너무 좋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자분들 어머 자기야 기분 좋게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봐 처음부터 내가 올라가라 그랬지. 내 말 듣고 안 되는 거에서 올라가면 다 되잖아. 이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는 어머 자기야 자기 너무 기분 좋겠다. 자기 인정해 주는 거야. 자기도 기분 좋은데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당신 최고다 정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남들 앞에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옛날 장수들이 이렇게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으면 밑에 갑옷을 풀 수 있는 게 딱 2번 있대요. 왕 앞에 가서 1번, 그리고 아내 앞에서 1번. 왜 이것을 푸느냐? 인정해 주니까요. 쑥것들은요 그렇습니다. 원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시대 한번 보세요. 옛날 시대 때 먹을 거 없을 때 그런 시대 때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고요. 잡아오잖아요. 잡아서 이렇게 오면 그 얼마나 무거워요. 멀리까지 잡아와서. 그런데 그것을 왜 서로 매려고 그래요? 동네 들어오면 이거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이 어머 어떻게 아빠 봐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운동 중 여러 가지 운동하는 중에 이제 등산도 많이 하지만 산악 자전거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가는 이제 산에 있으면 이렇게 좀 완만했다가 깔딱고개라 그러죠. 깔딱고개를 깔딱깔딱 하는데 거기를 올라가려 그러면 보통 저는 아직 기술이 많이 늘지 않아 가지고 그 좀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내려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또 평지를 타는 그런 스타일인데 한 번은 이제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 위쪽에서 한 무리의 여성분들이 등산을 온 거예요. 저를 딱 발견하지 말아죠. 어머 저기 올라온다. 어머 저기 올라온다고. 저 다리 봐. 저기 올라온다. 저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니까요.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어쩌다 설거지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죠. 잘 모릅니다.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도와줄 때 어머 자기야 자기는 힘이 좋아서 그런지 설거지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 자기는 정말 못하는 게 뭐야.
이러면 밑에 있는 후라이팬까지 꺼내서 한다. 그리고 청소기 밀면 따라 청소기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보통 덤성덤성 밉니다. 깨끗하게 못해요. 보통 이렇게 청소기 밀면서 너튜브 보면서 이러잖아요. 그래도 뭐냐면 청소기 밀고 싹 가면 어머 자기야 너무너무 반짝하다. 너무너무 반짝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니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겁니다.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해주는 사람한테. 그리고 요사이 월급날이나 아니면 농사 짓고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모른 척 하지 말고, 사실 들어와서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모른 척 하지 말고 월급날 정도는 일찍 들어오라고. 예? 그리고 맛있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뭐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삼겹살이면 삼겹살 좋아하는 거 준비해가지고, 어머 자기야 한 달 동안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살아. 당신 최고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최고입니다. 왕비가 되려면요, 왕이 있어야 돼요. 여왕이 되려면 황제가 있어야 되죠. 한 동네에 이 교직을 퇴임하셨죠. 퇴임하시고 한 동네에 갔는데 이 남편분이 너무 성격이 좋고 사람을 잘 믿어. 그래 보증도 많이 서고 또 사기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다 날렸어요. 다 날리고 근근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신랑은 덩신이야. 맨날 사기나 당하고 보증이나 서고, 아우 덩신 같은 놈, 아우 덩신 같은 놈, 이러고 동네 다닌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제 남편이 덩신이에요. 왜? 내 입으로 덩신이라고 다녔으니까. 그럼 남편은 덩신이.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덩신은 괜찮지만 누군가 나의 남편을 덩신이라면 그거 꽤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네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그때부터는 덩신이 안 불렀어요. 우리 남편은, 우리 선생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 우리 선생님 참 이렇게 많은 것을,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건강해주고 집에서 얼마나 알뜰살뜰 날 챙기는지 몰라. 진짜 우리 선생님은 내가 봐서는 그런 분들은 법도 필요 없는 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야 돼. 이러니까 그분의 닉네임이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내부로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에서 존중받고 싶으면 나를 존중해주자. 열등감이 왜 새는지 아세요? 열등감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을 가지고 나의 단점을 균형 맞추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은요, 지금 똑같은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500원은 지금 수집가들이 얼마 정도에 파는지 아세요? 500원짜리 동전. 물론 시장에 나왔으면 화폐 가치는 또 500원입니다. 1998년도 혹시나 동전을 찾아보시고 1998년 동전, 그러면 빙고라고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수집가들이 무려 150에서 2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왜? IMF 시대 때 화폐가 너무 통용이 많이 해서 그 당시에는 딱 8,000개만 찍었대요. 왜? 뭐예요 그래요? 희귀성 때문에. 1966년도에 1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그때는 완전히 로또입니다. 로또라고 해주세요. 1966년도에 1원짜리 동전. 그것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만약 10만 원이 동전이 있다면 지금 1억이란 말이에요. 왜? 희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려 동전도 10만 배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75억 개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명품을 왜 무시하냐고. 그런 오리지널을 왜 무시하냐고. 여러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오리지널이고 명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거다. 라는 거예요. 절대 나의 장점과 상대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왜? 나와 사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가장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응원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왜? 그러므로 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꼭 뒷담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머 기집애. 어머 재수없어. 근데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재수없다. 그러면 자기보다 이쁘다 보시면 돼요. 자존심 상할 전혀 없어요. 뒷담하는 사람은 돌아서면 다른 곳에 가서 뒷담화를 한다. 그래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 칭찬하는 거다. 그러나 그 칭찬이 뭐냐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죠? 노인정에 가면 꼭 자랑하시는 분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요번에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변호사고 자랑하시는 분들 겸손해야 돼. 아마 둘째가 약사인데 차를 요새 뭐 많이 타고 다니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벤 뭔가 그걸 하나 샀나 봐요. 아까 자랑하는 거야. 우리 둘째가 이번에 그 벤슨가 뭘 그걸 하나 샀잖아. 나 탔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이러니까 같이 늘 자랑만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따 그 할망구 그만 좀 자랑해라. 그만 좀 잡으라 해. 벤스 뭐 샀다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배추 사줄게 배추. 이러니까 거기 있던 그 노인정에 있던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둘이 하도 싸우니까 아이고 그만 좀 싸우세요. 그만 좀 싸우세요. 내가 사줄 테니까 빤스 3장. 남들 앞에서는 절대 자랑하지 마라. 있는 척 하지 마라. 있으면 좀 나눠 쓰고. 여러분들 운명 이렇게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갈지도 모르고 누가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마음으로 나눠주고 아내에게도 마음으로 나눠주고 좀 나눠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이 들어 필요한 4가지가 있어요. 여자가 나이 들어 필요한 4가지. 첫 번째, 여자분들 딸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 뭐 저도 아들이지만 딸 그래도 딸이 여행도 좀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살아가니까 돈 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취미. 그래서 여성분들은 문화대학도 많이 가시고 노래교실도 많이 가시고 많이 가시잖아요. 취미 하나 갖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강아지 있어야 됩니다. 이렇다잖아요. 여성이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4가지는 딸, 돈, 취미, 강아지 이렇게 있어요. 자, 남자가 나이 들어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와이프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배우자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마누라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테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게테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행복한 것은 찬란한 태양, 맑은 물, 신선한 공기. 해는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태양이 어두우면 괜히 가슴이 찌릿찌릿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들키는 것 같고. 집 안에 있는 태양을 항상 밝게 비추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내 해, 집 안에 있는 해를 항상 밝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와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와이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상주에 유명한 경치 있을 때 있는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윗마을에 예쁜 처자가 있는 거야. 근데 처자가 저 마음에 드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음에 드는 거를 그럼 예쁘다 이야기하면 된다. 왜 예쁘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처자한테 가서 늘 감탄사를 넣었잖아요. 와 이뻐, 와 이뻐, 와 이뻐, 와 이뻐. 그래서 와이프가 됐잖아요. 항상 감탄사를 넣어서 이쁘다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와 이뻐가 와이프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걸 바로 우리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평생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자 이래서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약간 아재 개그로 마누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힘든 2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정상적으로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거. 이게 좀 힘들고요. 두 번째는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상대에게 좀 넣어주는 거. 이게 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내 지식에 있는,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상대에게 정상 넣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거고, 사장님한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거고, 마누라한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마누라의 말은 잘 들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항상 마누라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잘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냥 말로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밥상을 차려주면 고맙다는 말, 잘 먹겠다는 말,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 준비합니다. 왜? 아내도 인정받거든요.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인정받는 거거든요.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말아라는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에 보면 조백만 할아버지는 음식을 참 맛있게 먹습니다. 강계열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데 강계열 할머니가 독백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영감은 한 번도 맛없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맛이 없으면 한 2숟가락 놓고 맛이 있으면 2그릇을 먹어. 그리고 늘 이야기해. 잘 먹었어요 라고. 난 그래서 항상 챙겨주고 맛있게 해주고 싶어. 잘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요. 우리 음식은요, 우리 살아가는 에너지도 주지만 어찌 보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늘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거다. 호의가 깊어지면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호의를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겠다, 고맙다, 잘 먹었다, 그거 해주는 거. 그러면 아내는 더 좋은 음식, 더 신선한 것들 항상 준비하겠죠. 왜? 그것은 그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밥상에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한테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면 어떻게 하냐? 자기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나는 너무 고마워라는 말 해주는 거. 왜? 내가 황제처럼, 내가 왕처럼, 내가 왕비처럼, 내가 여왕처럼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우받으려면 상대를 먼저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일을 하면 칭찬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시인 중에 92세죠. 92세에 시를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이 하나 계십니다. 92세에 일상의 시를 썼어요. 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예요. 세계적으로 한 1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들이 기분 좋게 학교에서 돌아왔어.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너희 엄마 참 예쁘다 라고 말했어. 나는 지금도 예쁘게 화장을 하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칭찬문이라는 것은 인정과 가치에 보면 같은 통로에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은 결국은 나가 인정받는 거다. 상대를 낮추면서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상대를 끌어올려서 자기를 올라가는 분이 더 많아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직장이든 가족이든 동료건 친구건 이 친구를 올려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스스로가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서울에서 유통업체를 좀 크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지 교수의 직함은 아닙니다. 책을 쓰고 책을 한 4권 낸 작가기도 하고요. 콘서트도 하지만 제가 가진 직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 강사, 사장, 대표, 개인사업도 있으니까. 그러면 평생교육원에 가면 저를 교수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 강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늘 제게 그렇습니다. 이 교수, 별일 없지? 방송 잘 봤어? 이 교수 책 잘 봤어? 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경상도 말로 조금 쪽팔려가지고, 야, 진수봐. 아니, 교수 아니거든. 교수 아니거든. 그럼 그 친구가 그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내 친구 중에 그래도 교수라고 불리는 건 너밖에 없어. 난 항상 그래. 내 친구 중에 교수 있다고. 나를 올려주면서 상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내를 올려주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 남편을 올려주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 내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속 게임이 아니라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높이 가고 싶으면 상대를 같이 올려주는 거. 그리고 상대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다 라는 거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약간 조금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보통 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집만 유독 장사를 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소금 장수였고요. 둘째 아들이 우선 장수였어요. 그 아버지는 이게 마루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늘 걱정이야. 맑은 날은 우산 장수가 걱정이고, 흐린 날은 소금 장수가 걱정이고, 맑은 날은 우산이 안 팔리고, 흐린 날은 소금이 좀 녹으니까 매일같이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서 해결됩니까? 밤에 잘 때 걱정한다고 아침에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해도 해결 안 될 일이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는 어차피 지나갔어요. 못 찾습니다. 과거는 가버렸다니까. 미래는 우리가 만날 수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뭐 가다 보면 싱크홀도 생기고 불도 나고 터지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살지 말고 현재를 가장 재밌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젊고 화려한 날이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지나가지고 중학교 되면 나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았는데, 많이 뛰어놀았는데. 고등학교 되면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나 너무 행복했지. 대학교 가면 나 고등학교 때 정말 아들 의리, 상주 의리. 대학교 가면 나 그 동아리 있잖아. 동아리에서 나 너무너무 행복했어. 결혼하면 뭐예요? 나 신혼 때 너무 좋았는데. 우리 다 이러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좋았어요. 지나고 나면 다 즐거웠다니까. 좋았으면 추억이고요. 나빴으면 경험이라 생각합시다. 이제 뭐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금을 가장 즐기는 사람, 가장 행복하게 사람, 누구하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동반자와 남편과 친구와 동료와 이거 하자고요. 멀리 찾지 말자고요. 어떤 사람은 이 지구라는 별에 여행을 와가지고 평생 좋은 여행 간다고 경비 모은다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뭐 할 건데? 갈 때 한 개도 못 가져가는데. 가져갈 사람 나와보세요. 오늘 이렇게 열받은 게 아니라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니까 나누고 베풀고, 아나바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야. 아껴주고 나눠주고 바꿔 쓰고 다 함께 행복. 아나바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좀 있으면 넘치면 좀 나누고, 좀 부족하면 좀 돈 받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명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품 도시 상주 멋지지 않습니까? 여사는 자부심 가지면서 멋지게 오늘 하루 만들어가는 거,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 우리 그거 하자고. 가까운 남편과 가까운 아내와. 부부는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얼어버리면 깨집니다. 그러기 전에 칼로 물베기처럼 녹이는 연습을 이렇게 해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이거 5가지. 고감사 축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대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요, 먼저 사과하세요. 사과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미움의 씨만 자라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재능 기부를 좀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면 할머니들이 다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놈들 잡아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놈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 그래서 가면 얼굴에 변화가 없으세요. 근데 유독 할머니 한 분은 되게 밝으세요. 어머, 이 선생 왔어? 아유, 어쩐 일이 바쁠 텐데. 그래서 가면은 저한테 요구르트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까먹고 이러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제가 한 통 더 사가져가고 이러는데, 이겨서, 나 이겨서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밝으셔가지고, 그 요양보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암이 좀 깊으셔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사신대요. 뭐 길게 사시면 6개월, 뭐 그 정도 이제 보신다는데 늘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어머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 아니,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분들 왜 어떻게 없어요? 평생을 사시면서 다 뒤졌어.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누군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상대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내가 더 힘들다. 왜 그런 힘든 상황을 만드냐. 그리고 좋게, 이쁘게, 넓게, 크게, 멋지게 보는 거.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빨리 하는 거. 고맙다는 말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거 좋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함께 밝게 함께 가는 동반자니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면서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우리 상주 시민 상주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